수도군단 공병 지원을 임무로 하는 육군 수도군단 직할부대 1175 공병단. 폭파! 적의 기동을 방해하고 아군의 기동로를 확보하는 게 공병단의 주요 임무인데요. 우리 공병단은 수도군단의 핵심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조국의 심장을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부대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1175 공병단. 안전하고 완벽하게 2024 호국 훈련에 임하는 1175 공병단입니다. 현재 우리는 수원비행장 내 파괴된 교량에 대해 교량 피해 복구 임무를 하달받았으며 10전투 비행단 장관 조립교 구축을 하달받았다. 예, 우리 기동소대 범소위 중위는 우리 작전 계획인 행비교에 가서 행비교 재원에 대해서 확인 후에 보고하기 바란다. 예. 임무 숙지 완료했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수원비행장이고 저희 중대 임무인 수원비행장 교량의 피해 복구를 위해 와 있습니다. 수원 비행장은 제10 전투비행단의 기지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호국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 봐, 이쪽 봐. 좀 더 이쪽으로 붙어줘. 먼저 교량 폭 재고 이제 교량 길이 재려고 합니다. 맞는 일에? 교량 피해 복구 훈련 전에 삼엄한 정찰이 먼저인데요. 경계태세를 풀지 않습니다. 교량 폭을 재는데도 경계 근무를 하세요? 맞습니다. 도로 정찰할 때는 측정한 인원 제외하고 모든 인원은 사주 경계해서 인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국 훈련은 장관 조립교 훈련입니다. 혹시 그 공무원 인원들 중에 잠깐 졸업한 인원 있나? 저번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지. 우선 인원 공군 인원들 해가지고 잠깐 드는 거 오전에 교육해. 오전에 추진 구절 설치 안 할 거거든. 겨울조 4개씩 옮길 수 있지? 예. 뭔 말인지 알지 너네는? 예. 장관 우선 제10 전투비행단과 1175 공병단의 호국 훈련. 육군 전우님들이 하는 장관조립 훈련을 저희가 배움으로써 나중에 전시 상황에 같이 합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훈련하는 걸로 배우는 걸로 왔습니다. 들어 안전 제일 안전 제일. 공군과 육군이 함께하는 훈련이기에 의미가 큽니다. 하나를 결합을 시킬 때는 아나봉 자세로 하는데 아나봉 자세 씹어 보이겠습니다. 들어! 아나봉 높이가 높기 때문에 자간의 높이 들려면 아나봉 밑에 하셔야 됩니다. 들어 안전 안전 내리겠습니다. 내 준비 내려. 교량이 폭파된 상황에서 장관 조립교를 빠르게 설치하는 건데요. 장관 조립교 훈련은 평소 공병단에겐 익숙합니다. 자, 10피트만 위로 잡아줘 대리박이야. 저희가 하던 거와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연습도 많이 되는 것 같고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 장관 한 개의 무게는 약 300kg. 이거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들어왔어. 공군의 비행장이 적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가정해 이루어지는 훈련. 실은 저희 김포공항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대 이동을 해서 지금 2시간 단위로 수용 비행장으로 이동했고 이동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다는 거죠? 2시간 걸렸습니다. 피해 복구반이랑 같이 해서 합동훈련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비행장 피해 복구를 위해 공병단이 빠르게 투입 후 복구 작업을 하는 건데요. 아군 작전에 기여하는 임무 수행입니다. 그래서 호국 훈련은 의미가 큽니다. 1985년 6월 1일 창설된 우리 단은
평택 와해 작전, 한강수로 유실 지뢰 탐지 및 수거 작전, 지뢰 작전 등 부여된 임무가 있으면 임무 분석하고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대이고, 지역사회 공로 활동을 위해서도 부대 인접 지역인 고향 김포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복구 지원은 물론 우리 공병단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즉각 출동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부대입니다. 안전! 제일! 안전! 제일! 안전! 제일! 안전! 제일! 올려 돼. 어느새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장관 조립교. 이 훈련의 특징은 약 300kg이 되는 중부재를 6명 또는 8명이 조장의 구령 아래 들고 이동하고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팀워크가 중요하고, 교량의 피해 범위를 판단한 이후 교량의 설계부터 구축까지 각 조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하면 탱크가 지나갈 만큼 튼튼한 다리가 되는데요. 전차가 지나가야 해서 60톤의 무게도 거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용사들의 손으로 다 만든다 해도 무방한데요. 2단 올릴 때 크레인만 사용하고 사람 인력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교절 간 거리가 10m가 넘는데요. 우선 4명, 우선 4명. 앞으로. 하나, 둘, 셋. 뒤에 넘어졌어. 좀 내려. 자, 그 빼놔. 괜찮아요? 힘 많이 쓰셨네. 안 되는 거 다시 넣으면 어떡해? 가족들 생각하면서 이제 힘이 나죠. 70여 명의 용사들이 5시간 정도 작업하면 완성되는 장관 조립교. 잠시 후 가져보는 쉬는 시간. 이제야 비로소 엉덩이를 붙여보는데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육군 분들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덕분에 보다 쉽게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그런 훈련 해보니까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힘들진 않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117호 공병단의 또 다른 훈련이 있는 곳. 훈련은 적의 전차나 장비에 대한 기동을 저지하는 폭파 장애물 설치에 대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해왔던 대로 계속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적군의 장비에 피해를 주는 훈련인데요. 공병단만의 주 무기는 폭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폭파 훈련을 자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찰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땅에 폭탄을 장착하려고 하는데요. 땅을 파이게 해 적군의 전차를 비롯한 이동수단을 막아버리는 목적입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신속 생명인 작업이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준하고 땅으로 발사하는 로켓탄 같은 건데요.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킷입니다. 꼭 작은 로켓처럼 생겼는데요.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해 땅으로 폭약을 쏘아 커다란 구덩이를 만들기 위한 폭파 장치입니다. 그리고 낙석 구멍에 폭약을 넣는데요. 지금 위에 도로 낙석을 폭파하기 위해 TNT와 전기내관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적의 전차나 적의 기동을 방해하기 위해 폭파 장애물 도로 낙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폭약을 지금 설치한 상태입니다. 낙석 장애물을 이용해 적의 차량과 전차의 기동로를 막는 건데요. 도로에 장애물을 만들어 시간을 지연시키는 작전입니다. 주의조 폭약 설치 완료됐고 폭약 터뜨리면 되는지 폭파 준비된 대로 실수해줄 수 있도록. 충전소 위치 점전에서 검전으로, 검전레포 이상 무, 검전에서 충전으로. 안전핀 뽑아. 폭파 점창, 폭파.
지금 한 훈련은 적의 기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교량의 상부를 폭파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공병단의 과업 중에 하나로서 교량 폭파 과업이 있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술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병단은 아군의 끊어진 다리를 대신해 새 다리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의 다리를 폭파시키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폭파 훈련은 공병단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려주는 훈련인데요. 여기는 지휘자라고 알리고 폭파 준비 완료된 대로 폭파 실시할 수 있도록. 폭파! 연기와 함께 교량이 파괴되고 맙니다. 현재 적은 태산과 장대산 일대에서 돌파구 확장을 위한 공병단 하면 지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엔 지뢰 장비를 이용해 폭파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적의 위치를 파악한 후 적의 기동로에 살포식 지뢰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적의 유입 자체를 차단할 생각인데요. 이상했죠? 공병단에겐 장애물 개척만큼이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동인데요. 적의 기동에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정찰을 마친 공병단. 본격적으로 각종 장애물을 설치해 적의 발을 묶는 임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기동 작전의 핵심 장비는 바로 지뢰 살포기 KM138. 지뢰를 살포해 적의 진격을 지체시키는 장비입니다. 지뢰가 하나씩 발사되는데요. 최대 40m 거리까지 지뢰를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KM138 지뢰 살포기라는 장비로서 KM74 대인 지뢰와 KM75 대전차 지뢰를 살포하여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지뢰지대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지뢰 살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발. 보통 15번 쏴요? 원래 45발 쏩니다. 이제 날아가는 거 각도만 확인해서 쏘고 있습니다. 공병단은 평소 굴삭기나 크레인 등 중장비와도 친숙한데요. 기본적으로 땅을 다지는 작업의 베테랑들입니다. 굴삭기 뒤로 후진하면서 진입로 구축 지금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1시간 만에 장갑차 보호용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깊이가 꽤 깊습니다. 마치 제 집처럼 딱 알맞은 크기의 진지인데요.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안성맞춤입니다. 현재 진지 구축된 높이는 2m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가용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에 걸맞게 방어력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김포에 위치한 용궁 저수지인데요. 공병 정찰을 실시하는 걸 보니 중요한 훈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계병들이 도로 통제한 다음에 검문을 한 다음에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오늘 훈련은 야전 급수장 운용 훈련입니다. 올라와. 다들 준비. 여기 잘 잡아주고. 앞으로 옮겨준다 이거. 예. 내려. 정수 장비 가동할 때는 30kW 발전기를 운용해서 220V를 전기를 생산해서 정수 장비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과 해수를 정수할 수 있고 심지어 방사능물도 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한 7번, 8번 정도 있습니다. 고립된 특수한 환경에서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해 급수는 필수인데요.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호스가 저수지의 물을 빨아들인 후 정수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다른 작업이 한창인데요. 급수차를 위장막으로 덮고 있습니다. 급수차를 위장막으로 덮어서 폭탄이 위성으로 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수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당 5, 6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수된 물을 고무 튜브로 옮기는데요. 6,500리터나 보관이 가능합니다. 물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수 탱크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정수 장비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물들을 받고 있는 거고 이제 탱크를 다 완전히 깨끗이 청소한 뒤에는 앞에 있는 펌프로 해서 급수차에 급수를 할 겁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급수차에 받아서 수송까지 완료합니다. 아까 저수지의 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투명한데요. 정수가 잘 됐는지 직접 마셔보는데요. 이상 없습니다. 먹기 전에 이 시간에 먼저 마셔보고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군도 지원하겠지만 후방 지역에서 열심히 우리 군을 응원해 주시는 민간인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급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병은 급수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현재 출구팀 전방에 이상의 폭발음이 식별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출구팀은 좌우 경계를 실시하고 전방으로 정찰 실시해라. 지금 뭘 무전하신 거예요? 출구 전방에 미상의 폭발음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출구에 있는 경계병들이 그 폭발음이 청취되는 곳으로 정찰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폭발음을 따라 정찰을 실시하는 용사들. 풀숲 시야에 뭔가가 있는데요. 좌측 풀숲에서 007 가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현장 이탈하고 출구팀 2명은 전방과 후방 경계 실시해라. EHCT 요청하겠다. EHCT는 위험 폭발물 개척팀인데요. 위험해 보이는 폭발물을 제거하는 팀입니다. 이 장비는 주파수 교란 장비로서 이제 적들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뭐 무전기 또는 원격 조정 장치로 폭발물을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교란시켜서 이제 장비를 가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EHCT는 위험성 폭발물 개척 팀으로서 적의 구축 폭발물 대응 전담 부대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대게로도 보고가 되고 전방에 경계하고 있는 인원 왼쪽 풀숲에 신호를 사는 걸 목표까지 5m 나갔다가 위험해서 30m 개인 다 이격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입구가 살짝 열려 있어서 몸을 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 폭발물이라면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만큼 신중한 작업인데요. 본격적으로 물체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는데요. 폭발물 탐지기는 이용할 때 항상 이렇게 라텍스 장갑 끼지 않으면 성분이 계속 겹쳐서 장비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폭발물 의심되는 거는 항상 이렇게 합니까? 항상 이렇게 합니다.
훈련이지만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전자 내시경 사용했을 때 이상 없다고 알림. 열려있는 버려진 소리철 가방으로 보인다고 알림. 이제야 가방을 회수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폭발 탐지기랑 전자청진기, 전자 내시경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 장비에서 모두 다 이상이 없고, 특히 전자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 확인을 했을 때는 그냥 안에 빈 것이 확실하게 발견이 되어서 바로 회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아군의 기동로, 보급로에 있는 ID를 경찰, 탐지하여 식별된 EH 및 ID를 보고 또는 능력 범위 내에서 제한적 제거를 통해 적의 장애물을 무력화시키고 아군 작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임무를. 우리 군을 위한 공병단의 임무는 끝이 없습니다. 여전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117호 공병단. 간편 조립교를 구축해 기동로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훈련 중입니다. 간격 극복 훈련이라고도 하는데요.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해 아군의 작전 지속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심히. 지금 하는 훈련은 우리 협관과 협관, 간격 극복이라고 하는데 이 간격을 극복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공병단은 강하고 실질적인 훈련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육중한 철제물을 다루는데 익숙하고 쇠소리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전이 바로 공병단을 통해 수행됩니다. 그래서 적진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공병단. 어떠한 임무가 떨어지더라도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완수를 하려는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군인이라는 길을 19년 동안 지금까지 꾸준히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군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그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 또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군인으로서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375 공병단 유력중대 화이팅! 전장에서 아군의 기동을 촉진하며 적의 기동을 방해합니다. 생존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공병단. 그리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공병단의 자부심 있는 활약은 계속됩니다. 전자 통제기, 폭발 탐지기, 전자 내시경